그럼 이번 주 주말부터 독해는 내신 진도로 나가면은 20번부터 20, 21, 22, 23, 24, 29, 29번까지 구조 파악해와. 무슨 말인지 되죠? 29번까지 구조 파악해오고 20번부터 29번. 그 다음에 단어도 29번까지 외워라. 20번부터 29번. 그러면 구조 파악 전부 다 한 다음에 주제문에는 별표 쳐오면 되잖아. 뭐가 궁금한데? 어느 프린트에서 하는 건지. 당연히 필기 프린트에다 하는 거죠. 지금 내신도 대비가 세 번째다. 그 니네 워크북 있지? 아까 내가 세 번째로 나눠준 어법 프린트. 어법이랑 해석지 달려있는 거. 그거는 니네가 수업 다 듣고서는 혼자서 연습해보는 중이야. 거기에다 구조 파악 해오지 말고. 뭔 말인지 되냐? 처음에 나오는 왼쪽 상단에 분홍색 표시되어 있는 그 프린트에다 구조 파악 해오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연필로? 그리고 구조 파악 해올 때 내가 오늘 수업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와야 된다. 구조 파악할 때 그냥 여기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오지 마. 뭔 말인지 해야 돼? 뒤에 준사역동사 있으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있으면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지? 밑줄 동그라미 꼬부랑 이것까지 전부 다요. 앞에만 이렇게 끼적거리지 말고.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주제문에다가 별표 쳐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지. 숙제 확인하고 프린트 정도는 챙겨올 수 있거든. 한 명이 그 숙제를 안 하면 말이 길어지거든. 내가 또 프린트 안 갖고 오면 교실에 나가가지고 프린트 뽑아와야 되고. 엄청 피해주는 거야 다른 애들한테. 어? 이기적인 거야. 니네 이기적인 게 뭐 다른 사람 욕하고 때리고 그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야 할 걸 안 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지체시키는 게 이기적인 거라고. 응? 한 명만 개개인이 맡은 바를 제대로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아도 되거든. 응? 34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인데 지각도 마찬가지다. 지각하지 마라. 안 보는 것 같아도 교무실에서 다 누구 늦게 오는지 확인하고 있거든. 해빙으로 시작하죠. 첫 번째 문장이. 그 다음에 이 빈칸으로 끝나는데 주어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은 뭐 찾으면 되냐? 그쵸? 얘잖아 얘. 해빙이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뭐냐? 민즈죠. 9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주어가 엄청 길어지는 걸 알 수 있다. 해빙은 여기에서 동명사 주어잖아. 동명사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는 애잖아. 명백하게 명사 역할을 하는 애고. 동명사가 주어로 오면 얘 단수 취급하냐 복수 취급하냐? 단수 취급하니까 이렇게 동사에 s가 붙은 거다. 주어를 하나로 보니까. having 갖는 것은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아직. extremely vivid memories 하면은 매우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 extremely는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진 않는데 해석해놓고 니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매우 vivid 선명한 기억을 갖는 것은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선명한 기억을 갖는 거냐? 과거의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는 되냐? 그 having 뒤로 이 memories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뭐야? memories 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뭐야? having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5일이잖아. 응? 동명사는 여하튼 명사 역할을 해도 동사에서 명사로 변한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올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 그러면 뭐가 병렬되냐? and 오른쪽에 있는 뭐랑? 메모리스랑 왼쪽에 있는 메모리스 두 개가 지금 목적어가 병렬되는 거죠. 되냐? 매우 선명한 기억을 갖는 것은 과거의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everyday, 매일의 즉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선명한 기억을 가져? 오직 어떤 기억만을 갖냐? weak 하면 뜻이 뭐야? 아니 수업 안 할 거야? 약한이죠? 약한 희미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라. 멍 때리고 무슨 미술 시간처럼 수업 참여하지 말고. 오직 약한 기억만을 갖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빈칸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여기에서는 네모 가로를 묶어야죠. 왜냐면 민주 오른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다. 민주 오른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민지 뒤쪽에 오는 긴 명사 역할을 하는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다.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아주 큰일 나죠. 이미 이화핵심문법에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뷰는 또 무슨 동사로 사용됐냐? 그죠? 간주 동사죠. 뷰 A 그 다음에 뒤에 구조가 어떻게 나와? as B A를 B로 생각하다죠. A를 B로 생각하다. 간주 동사. view, regard, consider 이런 류의 동사죠.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간주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concentrate 하면 원래 뭐 집중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집중된 혹은 농축된 시간선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시간선이야? 감정적으로 exciting은 여기에서 직역하면 해석 어떻게 하냐? 형용사로서 신나게 하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신나게 하는 사건에 그렇게 집중된 시간선상으로 과거라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억한답니다. arouse 하면 뜻이 뭐냐? 그쵸? 자극을 주는 측면을 기억을 한대.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리고 and를 사이로 여기서 다시 한번 병렬되는 건 forget이랑 remember이죠. 등위 접속사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 똑같고.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의 좀 자극적인 측면은 기억하고 또 뭐는 조금 잊어버리냐. 보를. 그쵸? 지루한 비트. 것 정도로. 지루한 것은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화면을 보면은 우리는 자극적인 것은 기억하고 지루한 것은 잊어버리잖아. 되냐? 이게 결국엔 앞문장에서 얘기한 거거든. 우리는 과거 이미 지나간 일을 집중된 시간의 선으로 기억한다. 감정적으로 흥미로운 이벤트.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어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이렇게 시간선상으로 선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교실에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는 이렇게 시간선상으로 기억할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감정적으로 신나는 이벤트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시점처럼 기억이 되는데 마치 지난 겨울방학이나 뭐 여름방학이나 어디 재밌는 거 놀러 갔을 때 concentrated timeline으로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야. 그 외에 지루한 것들은 전부 다 잊어버린 채로 특별한 일만 기억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다. 결국에는 과거를 집중된 시간선으로 기억한다는 게 결국엔 뒷문장에서 다시 얘기해 주잖아. 자극적인 측면은 기억하고 지루한 것은 잊어버리는.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죠. 여름방학이라는 것은 recall하면은 기억나게 하다잖아. 기억나게 되는 거죠. 즉 상기가 되는 거죠. 그것의 하이라이트로. 그러니까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본문상에서는 자극적인 측면 혹은 감정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이라이트라는 건 내 감정이 흥분됐을 때만 기억한다는 거다. 되냐? 여름방학 전체를 기억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덜 흥분하게 하는 부분, 즉 덜 흥분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everyday 이벤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일상의 부분 같은 거는 fade away. 어떻게 되냐? 희미해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마침내는 이거 지금 투부정사의 수동태죠. 영원히 어떻게? 잊혀지죠. as a result 해서 어떻게 하냐? 연결어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때 있잖아. 뭐를 예측하거나 측정하는 거냐면 우리의 다음 여름방학이 여기에서도 너네가 만약에 숙제로 한번 봐봐. 구조 파악을 제대로 해왔다면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은 안 되죠. 이거는 정말 허접이하는 방식이죠. 내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이 분명히 하우에서부터도 네모 가로를 묶어왔어야 되거든. 이거 굳이 빨간색으로 할 필요 없다.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구조 파악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성의가 없는 거야, 성의가. 응? 그냥 숙제 해왔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오는 거고.
정확하게 하려면 estimate 뒤쪽 estimate는 일단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뭐냐? 동사잖아, 동사. 동사는 당연히 표시했겠죠. 이렇게는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how부터 feel까지 무슨 괄호를 묶어야 돼? estimate의 목적어니까 네모 괄호거든. 그 네모 괄호 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대시죠. 접속사 대. 목적격 접속사 대. 여기 아까 min 뒤에 나온 것처럼 생략된 경우고. 두 번째는 if, whether 혹은 what. 그 다음에 의문사라는 게 있거든. 여기서 빨간색으로 내가 네모 괄호를 묶는 건 의문사고. 되냐? 의문사 절이니까 의문사 how로 시작한 다음에 다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 거잖아. 이렇게만 하면 끝내고 make에 무슨 표시해야 돼? 밑줄 쳐야죠. 왜? 무슨 동사니까?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us는 뭐야 지금? 목적어죠. 그 다음에 feel은 목적격 보어니까 밑줄 동그라미 꼬부랑까지 해와야 되거든. 이렇게 꼼꼼하게 구조 파악해오는 애들이 모의고사 점수도 사실상 좋거든. 그냥 해석된다고 깝죽거리지 말고 똑바로 구조 파악해오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때 있잖아. 우리의 다음 여름방학이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니네 지금 여름방학이잖아. 여름방학 끝났지. 모든 기억이 기억에 남진 않잖아. 모든 과거가 신났던 거 혹은 슬펐던 것만 기억나잖아. 그럼 너네가 그런 상태에서 다음 여름방학이 어떨 거냐고 만약에 어떨지를 측정하게 되잖아. 그럼 니네 어떻게 측정하겠냐? 오버에스티메이트 뭐 하게 되겠어? 긍정적인 것을 과대평가하겠죠. 왜냐면은 신나거나 슬픈 것만 보통 남으니까는 과거는 거의 미화되잖아 많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과대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되냐? 여기서는 왜 내가 이걸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느냐? 이건 어떤 부분 알면 알 수 있어. 더 플러스 형용사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을 과대평가한다고 하면은 어색하니까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것도 이화엑신 문법 프린트에 어떤 파트에 나와 있는지 알아? 대표동사 오른쪽이죠. 대표동사 오른쪽. 심지어 대표동사 오른쪽. 되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사실 이은 여기에서 가주어거든. 가주어. 보인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보인다. as도 세모가로 마치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보인다. 마치 imprecise 하면은 부정확한. 사실 이거 뜻 모르는 사람 없잖아. picture 사진이라고만 외우지 말고 이거 모습이란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뜻을 외운 다음에 문맥상 적절한 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단연 너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3 애들도 똑같거든. 지금 수능 3개월 남겨두고.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단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 뭐처럼 보이냐면은 그 부정확한 사진이나 혹은 모습 있잖아. 과거에 대한 부정확한 모습이 한 가지 이유랍니다. 뭐에 대한 한 가지 이유냐? 부정확한 forecast는 뜻이 뭐야? 예측. 그러니까 weather forecast는 날씨 예보잖아. 그러니까 forecast는 예측이죠. 부정확한 예측에 대한 한 가지 이유랍니다. 미래에 대한.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부정확하게 기억한단 말이야. 신나는 것만 기억하니까 역시나 미래를 예측할 때도 정확하게 기억해? 그쵸? 부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선택지 1번에는 어떠한 표현이 들어가야 될까? 결국에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거 항상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빈칸 왼쪽에 주어 붙여서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primarily 주로란 뜻이야. 주로 focus on이 한 덩어리잖아. focus on 무엇에 집중하다. 주로 미래에 집중한다는 얘기야? 과거보다는? 아니잖아. 과거를 부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게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주로 집중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선택지 2번 우리가 기억한다. 모든 디테일은 명사 뜻으로 뭐야? 세부 사항을. 우리의 삶의 세부 상황을 모두 기억한대? 이건 본문이랑 완전 다르죠. 3번 바이어스라는 뜻이 뭐냐? 편향된 인식. 과거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우리가 유지하냐? 그쵸? 편향된 이게 안 좋아 보이잖아. 선택지가 뭔가 과거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유지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진술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어디를 보면 조금 편향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1번 형광펜 답의 근거 어디 찾아왔냐? 그쵸? 이 부분이 편향돼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편향됐다는 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거든.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면 지루한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전부 다 기억해야지. 지루하든 자극적이든 신나든 모든 걸 전부 다 공평하게 기억해야지 편향되지 않은 거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여기에서는 자극적인 거는 기억하고 지루한 건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바이어스 돼 있잖아. 뭔 말인지 되냐? 이게 단어 자체 바이어스 뜻이 뭐야? 이거 명사 뜻으로 편견이라고 하잖아. 편견이나 편향이거든. 여기에 입이 붙은 거거든.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죠. 그쵸? 우리 절대로 공명정대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 우리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방식도 그렇다는 거죠. 아니 편견하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데 실제로는 생존에 매우 필요한 기제거든. 너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꼴 보기 싫을 때 있고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지. 맞아? 그게 편견이잖아. 니네 그 사람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해버리잖아. 그 사람의 생김새, 말투, 행동을 보면서 심지어는 가장 중요하게는 학벌 듣고도 아, 저 사람 똑똑한가 본데 아닌가 보네. 특히나 니네 성적이 예민하니까. 그거 편견이잖아 사실 전부 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편견이 실제로는 생존에 매우 필요한 기제거든. 정신 기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전부 다 경험해보고 판단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견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 우린 편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주의해야 하긴 하겠지만 편견이 부정적인 건 아니다. 항상 긍정적이다. 그 스트레스도 같은 선상이거든. 스트레스는 보통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질 않거든. 압박감, 적당한 압박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는 우울증이야, 우울증. 움직이지 않고 푹 퍼진 상태.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 스트레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사람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4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학 서적 같은 데 나오는 얘기다. 모의고사 지문이랑. have trouble ing 하면 뜻이 뭐냐? 그쵸?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우리는 overcoming,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죠. 5번.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적 경험을 공유한다. 다른 사람들과. 그런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선택지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그 다음에 31번. 31번 보면은 이거 꽤나 헷갈리는 애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선택지부터 해석하면 선택지 1번의 소셜 스테이터스는 뜻이 뭐냐? 사회적 지위. 그쵸, 사회적 지위죠. 사회적 지위. 2번 패션 센스는 그냥 뭐 말 그대로 패션 센스고 3번에 political pressure 하면은 정치적인 압박이죠. 정치적 압박이라는 거 어떤 집단에서 받는 압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번 colonial involvement 하면은 그쵸, 식민의 관여, 식민 관여, 식민적으로 뭔가 식민이라는 건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 뭔가 장악하는 거, 식민지적으로 뭔가 관여하는 거, 마치 예전에 일본이 한국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걸 식민 관여라고 하겠죠. 5번 intellectual achievement 하면 지적 성취잖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부터. 주어는 뭐냐 일단 첫 번째 줄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주어 뭘로 고를래? 명사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악센트죠? 이렇게 주어잖아. 되냐? 그러니까는 주어가 악센트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더즌 나온 거죠. 더즌 사운드.
응? 단수니까 더즌이죠. 두가 아니라. 현대 미국인들의 악센트가 뭐 억양이라고 해도 되거든. 억양, 뭐 발음. 현대 미국인들의 억양이라는 게 왜 비슷하지 않냐. 그쵸? 영국의 억양과.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그 혀 굴리는 발음 있잖아. 그게 사실은 영국인과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영국인들이죠. 영국인들이 한때는 콜로나이즈, 식민지화 했었잖아, 미국을. 되냐? 영국이 한때는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는 미국인들도 지금 무슨 발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줄은? 영국 발음 해야 되지 않아? 왜냐면 예전에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 했었거든, 식민지화 했었거든. 그러니까는 영국 발음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인들은 다르냐는 거죠, 발음이. 전문가들은 믿는 거죠. 뭐라고 믿냐면은 영국의 주민들과 콜로니스트 하면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뭐 식민지 개척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미국에 쳐들어와서 식민지화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거든. 3번 형광펜 들어서 이런 단어 있잖아. 콜로나이즈, 식민지화 하다든지 콜로니스트, 식민지 개척자 이런 표현은 계속해서 나오거든. 식민지 꼭 전부 다 이런 관련 표현 다 알아둬라. 영국의 주민들과 식민지 개척자들이 지금 여기에 걸리는 동사는 뭐냐? 레지던트랑 콜로니스트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지금? 사운디드인 거 알죠? 사운디드. 밑으로 두 줄 내려가서 되냐? 근데 이러한 주민들과 식민지 개척자를 이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얘들이 뭐 했어? 세를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죠. 되냐? 정착했는데 진짜 여기잖아. 모두 똑같이 발음을 했답니다. 언제는? 18세기에는. 그러니까 이 엔드릴 사이로 병렬되는 게 이거 두 개인 거 알겠죠? 빨간색으로 친 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모두 더 비슷하게 발음이 비슷하게 들렸을 것이랍니다. 마치 뭐처럼? 현대 누구처럼? 미국인들처럼. 누구라기보다는 현대의 영국인들이라기보다는. 그럼 이 문장을 들으면 우리 18세기로 돌아간다면 18세기로 돌아간다면 그때 영국인들은 현재 어떤 발음을 하고 있었던 거야? 미국 발음을 하고 있었다는 거다. 어? 지금 빌리프 대 이하가 얘기해주는 게 그거거든. 의문을 제기하잖아. 응? 미국인들 왜 영국 발음 안 하냐? 영국이 한때 미국 지배했었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믿냐면 영국의 주민들과 식민지 개척자들이 과거에는 현대 미국인처럼 소리가 들렸을 것이라는 건 결국 현대 미국인 발음을 했을 것이라는 거거든. 그 억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 발음이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현재 영국 발음이 없었고 전부 다 미국 발음 했었다는 거야, 영국인들이 과거에 18세기에. 근데 억양이라는 게 지금 이걸 여기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해하고 왔어야 돼. 어떤 억양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that은 무슨 격으로 쓰였냐? 목적격이죠. 왜냐면 주어는 명백하게 있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없잖아. 우리가 확인하는 억양 있잖아. 오늘날 영국의 것으로 확인하는 억양은 발달되었죠. 대략 어느 시기쯤에? 미국 혁명의 시기쯤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낮은 출생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서. 되냐?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굳이 니네 구조 파악 해왔으면 이렇게 한번 끊기지. 사실 여기서 끊겨도 문장 구조로는 괜찮거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 부연 설명해주고 싶으니까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전명에 나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전치사 오버하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 전치사 오버가 뭐 일반적으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 소, 유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 오브가 같다의 뜻을 갖고 있거든.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을 얘기했어? 그러면 낮은 출생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거 이화 핵심 문법 프린트 한번 꺼내봐. 맨 앞 페이지 한번 펴봐. 맨 앞 페이지 펴가지고 거기에다 쓰자. 전치사 오브라고 써. 편한 데다 맨 앞 페이지 전치사 오브라고 쓰고 소유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써라. 소유의 뜻 내포 전치사 오브는 첫 번째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전치사 오브가 이렇게 나오잖아. A 오브 B로 나오잖아 표현이. 그럼 해석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해석 보통 니네 어떻게 A 오브 B 나오면은 B의 A라고 하잖아 보통. 그쵸? 맞아? 이렇게 해석하잖아. B의 A 맞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에 대한 A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B에 대한 A. 그 다음에 C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얘 원어브 복수명사로 나올 때 있잖아. 원어브 복수명사로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 복수명사? 5번은 여기에서 해석이 어떻게 돼?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다. 보통 이 세 개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거든. 보통 이 세 개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영어 언어이기 때문에 100% 공식처럼 할 수는 없고 가끔씩 여기 화면 봐봐.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역해야지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장을 보면서 적절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그 억양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오늘날 영국의 것으로 확인하는 억양은 발달이 되었답니다. 미국 혁명의 시기쯤에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달된 거냐? 낮은 출생 계급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낮은 출생 계급의 A의 B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 선행사는 지금 뭐로 봐야 되는 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동그라미 치는 게 전명일 때가 있고 관계사일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동그란 괄호 두 개가 전부 다 뭐 수식해주는 거야? people을 수식해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생 계급도 낮은데 심지어 어떻게 됐어? become wealthy? 부유해졌거든. 어느 시기 동안에? 산업? 혁명 시기 동안에. 되냐? 그러니까 원래 과거 그 미국 혁명 이전에는 전부 다 미국 발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영국 발음을 개발하게 된 거야. 출생 계급은 어때? 낮은데 돈 많아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 발음을 만들어낸 거죠.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 여기에서 지금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These people이다. 여기서 투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하기? 위에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커머널 평민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왜? 나는 이제 부자니까 구분해야 되잖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서 these people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 people이죠. 출생 계급은 낮지만 부자가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뒤에 전치사 오브 지금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새로운 말하기의 방법 해석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새로운 말하기의 방법을 만들어냈답니다. 세러팔트 그들 스스로를 뭐 하기 위해서냐? 세러팔트 뜻 안 찾아왔냐? 뭐 구분하다 분리하다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데몬스트레이트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러니까 형용사 지금 두 개 병렬되는 거죠. 새롭고 올라간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죠? 사회적 지위죠. 이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새롭고 올라간 사회적 지위라는 건 뭐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돈이 많아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보면은 답의 근거를 볼 수 있잖아. 되냐? 이 노란색 처진 부분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오늘날 영국의 것으로 확인하는 억양은 발달되었다. 낮은 출생 계급 근데 부유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엔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내 부자다. 예전에 그 천한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 발음이 만들어진 거죠. 19세기에 이러한 디스팅티브 구별되는 억양이라는 게 근데 표준화가 된 거죠. 걔네가 소수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표준화가 됐대. 별표 단어 영국 표준 발음으로 received pronunciation. 그러니까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타우트랑 이 PP 형태잖아. 지금 얘 PP 형태야.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이러한 구별되는 발음이라는 게 타우트를 동사로 워즈랑 병렬된다고 봤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치냐? 억양이 가르쳐? 억양이 가르쳐지는 거니까 학습된 거겠죠, 한마디로. 널리 pronunciation tutor 발음 교사들에 의해서 발음 교사들에 의해서 누구한테 가르쳐진 거야?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fashionably 세련되게 말하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뭔 말인지 되냐? 나중에 그 영국인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영국 지금의 영국 발음이 된 거겠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18세기의 영국인들은 현재 미국 발음을 한 거다. 현재 영국 발음이 생겨나게 된 거는 계급은 낮은데 부유해진 사람들이 뽐내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스탠더라이즈드 표준화가 돼서 지금의 영국 표준 발음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36번. 이것도 이게 뭔 말인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거든. 사실 너네 이런 지문 되게 싫어하잖아. Correlational observation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고3 때까지 쭉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익숙해져야 된다. 전명이죠. Correlational. 그러니까 너네 이 단어는 알잖아. Relation은 알잖아. Relation은 알죠. Relation 뜻이 뭐야? 관계잖아. 관계. Relationship, relation. 그러니까 correlation은 같이 관계가 있는 거니까 상관관계라는 뜻이 되는 거다. co가 함께라는 뜻이 있거든. cooperate가 협동하다니까. 상관관계의 observation 뜻이 뭐냐? 관찰해서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를 관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 결론 짓냐면 한 변인이 variable 변인이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짓는답니다. 두 번째 변이네. 하지만 neither 혹은 neither 어떠한 행동도 neither A or B, nor B 알죠? 둘 다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 A도 B도 아닌. 그러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어떠한 행동도 직접적으로 다른 것을 얘 인과관계 동사죠. 하나가 두 번째 것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는 거야. 야기하진 않는다는 거야. 이분도 비록 관계가 있을지라도 관계성은 있어도 어떤 한 변인이 다른 한 변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진 않을 수 있대. 이게 뭔 말이냐. 일단은 무조건 니네 모의고사 14일 후에 보거든. 그때 BCA 순으로 읽으면 돼. BCA 순으로 읽으라는 건 A가 보통 첫 번째로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 항상은 아니지만 뭔 말인지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적으로 A를 첫 번째로 읽었다고 해도 they found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A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왜 A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네모칸 안에서 뭐로 지칭할 만한 게 없어? they로 지칭할 만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they가 엄청 큰 힌트죠. 그러니까 또 애들아 쭉 읽지 말고 실제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네모칸 읽고 뭔 말인지 몰랐어도 A를 읽는 순간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네모칸 안에 they로 지칭할 만한 복수명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1번은 지워지는 거죠. 그럼 정답률이 지금 올라간 거잖아. 2, 3, 4, 5 중에 고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B로 이제 읽으면 되죠. following 다음에
다음에라고 해석하면 돼. 다음에 사라는 설명한답니다. 또 얘 의문사죠. 아까 하우처럼 네모가로로 묶어야 된다. 얘 이투 뭐야? 가주어 진주어죠. 해석은 왜 어려운지. 뭐하는 얘 캐주얼 아니야? 커절이야 커절? 커절 캐주얼 아니야? 커절이야 커즈? 원인의 형용사 형태. 인과관계의라는 형용사다. 응? 읽을 수 있어야지 외워진다. 인과관계의. 다음의 사례는 설명해 준답니다. 왜 어려운지 인과관계의 주장을 하는 게 근데 무엇에 기반하여서? 상관관계의 관측에 기반하여서 이것도 그대로 직역하면 된다. 연구자들은 근데 어디에 있는 연구자들이냐? 미국의 아미니까 군대에 있는 즉 미군에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거죠. 컨덕티드 수행하다. 근데 무엇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거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연구. 쉼표 다음에 ing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면서 세모가로 시도하면서 correlate 동사 뜻이 뭐냐? 연관 짓다. 연관 지으려고 시도하면서 더 넘버 오브 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됐어? 무엇무엇의 수. 사건의 수를 연관 지으려고 시도한 거죠. 무엇과? 다른 변인들과. such as는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소시오, 사회, 이코노믹, 경제적 수준과 나이 같은 거죠. 되냐?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건의 수랑 얘를 예측하려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나이랑 그 경제적 수준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10번 분명히 세 번째 변인이 관련이 있을 것이랍니다. 둘 다와 뭔가 문맥이 이상하잖아. 세 번째 변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두 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A로 넘어가 보는 거야. 한번 끝까지 읽지 않고선 순서 배열을 마칠 수 있거든. A로 봤더니 그들은 발견했다. 최고의 프리딕터는 뭐야? 예측 변인을.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누군지 알 수 있겠어. B에서 researchers인지 느낌상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실전이라고 해도 B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럼 최소한 순서가 어떻게 돼? B, A를 한 세트로 고를 수 있잖아. B, A를 한 세트로 최소한. 얘가 B가 첫 번째로 오는지는 몰라도 B, A를 한 세트로 고른다고 하면 얘 또 정답률이 이제 또 올라가잖아. 정답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5번이거든. 실제로 이렇게 예측해야지 수능장에서도 맞출 수 있다. 이건 지금 지문이 쉬우니까는 쉽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스킬이 필요하거든. 그럼 C만 맨 앞인지 맨 뒤인지에 맞추면 되잖아. 되냐? 근데 C번을 첫 번째로 가정하면은 분명히 세 번째 변이는 두 개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싶은데 이 두 개나 세 번째 변인으로 예측할 만한 게 네모칸에 없으니까는 C를 맨 마지막에 둔다고 생각하고 답을 2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거든. 뭔 말인지 되냐? 다 읽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그럼 일단 끝까지 보면 그들은 최고의 예측 변이를 찾아냈는데 이거를 뭐라고 찾아낸 거야? 뭐의 수라고? 타트의 수라고. 그러니까 예측 변인이라는 건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변인이거든.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 내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가정한 거야? 타투의 수가 많다고 찾아내는 거야.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오토바이 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타투가 대부분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오토바이 사고를 낼 사람들은 타투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 거겠지.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어때? ridiculous 뜻이 뭐냐? 우스꽝스러운 실수야. 결론 짓는 게 타투가 오토바이 사고를 야기한다. 즉 타투가 얘 인과관계 동사 계속 나오지. 인과관계 동사 3개만 더 대봐. cause랑 lead to랑 그치? bring about 되냐? 지금 이거 모르는 애들은 또 눈 깜빡이고 있죠. 그럼 그 인과관계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주어가 원인이냐 결과야? 문맥상으로 맞출 수 있잖아. 타투가 오토바이 사고를 야기한다는 건 원인이 뭐야? 타투잖아. 그리고 결과가 뭐라는 거야?
오토바이 사고라는 거거든. 응? 타투가 오토바이 사고를 야기한다고 결론 지은 거죠. 또는 오토바이 사고가 원인이 돼서 타투를 야기한다고 결론 지은 거야. 상관관계가 있는 거니까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그냥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응? 근데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죠. 너네가 생각해도 뭔가 문신한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 낼 것 같고. 근데 C번 분명히 세 번째 변인이라는 게 이 두 개와 관련이 있대.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뭐냐? 두 개로 지칭할 수 있는 게 C가 맨 마지막에 온다고 하면 A에서 C, 이 보스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보스가 뭐야? 타투랑 모토사이클 액시던트거든. 되냐? 이 보스가 지칭하는 거야? 응? 아마도 이 두 개를 묶는 세 번째 변이는 뭐야? 뭐를 좋아하는 거야? 위험성에 대한 선호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걸 좋아한다는 거야, 결국엔. 어떤 사람이냐면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위험성을 감수하는 사람은 얘는 동사로 쓰이는 거거든. 여기서 지금 타투가 문신을 새기다. 문신이 새겨지는 걸 좋아하겠죠. 스스로 새기진 않을 테니까. 얘도 지금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죠. to be pp. 비동사 플러스 pp에 to만 붙이면 투부정사의 수동태다. 이화학심법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투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한 더 많은 가능성도 취하겠죠.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있어서. 되냐? 그러니까 실제로 문신이 오토바이 사고를 야기하거나 오토바이 사고가 문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묶는 변인이 뭐였던 거야? 위험성을 감수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 없어? 문신이랑 오토바이는 없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질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이 인과관계를 따질 때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하면은 익사사고 있지. 익사사고가 증가한다는 거야. 이거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잖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실제로 수치상으로 유효하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묶는 사실 세 번째 변이는 뭐야? 여름이라는 거거든. 여름. 되냐?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데 여름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 두 개가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이 36번도 그런 관련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38번.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38번에 일단 네모칸 안에부터 읽을 거 아니야. 그냥 눈치 없이 읽지 말고 구조 파악을 하면서 읽지는 않거든. 실제로 나도 문제를 풀 때. 그거는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 때 구조 파악을 하지 않아도 마치 한글을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기 위해서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구조 파악하면서 모의고사 푸는 게 가능하긴 하더라고. 그 2년 전에 수능 1등급 나온 친구가 있거든? 근데 걔가 고3 되면 수업을 할 때마다 일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맨날 본단 말이지? 근데 푸는 걸 보니까 구조 파악을 하면서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구조 파악 하면서 풀면 시간 부족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긴 괜찮대. 그럼 계속해서 모의고사 주말에 볼 때마다 1등급 나오고 수능장에서도 실제로 1등급이 나오긴 했거든? 근데 그건 걔만의 케이스인 것 같고 실제로는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서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추천을 하진 않아. 그 모의고사 실전에서는. 뭔 말인지 되냐? 내신 때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새로 보는 문장 있잖아. 선택지든지 요약문이든지. 그거는 구조 파악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 근데 모든 지문을 구조 파악하면서 실제로 모의고사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게 해서 1등급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 같고. 뭔 말인지 되냐? 평소에 이렇게 구조 파악하는 건 실제로 눈으로 봐도 이해가 되기 위해서거든. 근데 실제로 지금 고3 애들 수업하면서도 이 리드 투 있지. 얘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니네가 해석은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 이거 리드의 과거 형태인 거 알죠? 레드. 이거 만약에 이 문장은 아니었겠지. 고3이니까. 그럼 이걸 해석 어떻게 하냐면 나의 노력은 성공을 이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나의 노력은 성공을 이끌. 이게 뭔 리드 타동사가 이끌다는 뜻이고 얘는 레드2야 레드2. 얘 뜻이 뭐야? 야기하다 혹은 이어지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그럼 내 성공이 아니 예를 들어서 내 노력이 성공을 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했을지언정 이게 뭔 소린지 몰라.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게 문해력인데 내 노력이 이게 인과관계 동사라는 걸 알면 내 노력이 뭐라는 거야 결국에. 원인이라는 원인. 내 노력이 뭘로 이어지는 거야? 성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 단순한 문장조차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결국엔 내 노력이 성공이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로 성공했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는 단어 전부 다 외우고 문장을 여러 번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이해해야 되거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문장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게 뭐야? 노랑 형광펜 친다고 하면은 벗이랑 또 하나 더. 뭐가 또 중요한 힌트가 되냐? 아까 데이처럼 히죠 히. 이 히가 누군지 이미 나온 상태에서 히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예민해져야 되거든. 야 내가 만약에 그냥 아주 맥락도 없이 아 난 걔네 진짜 별로더라 이러면 너네 걔네가 누군지 알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걔네가 이미 한번 언급돼야 돼. 히라는. 하지만 에즈슨 에즈도 얘 부사절 접속한 거 알죠? 뭐뭐 하자마자 시간에 나온다. 그가 스키를 신자마자 그의 발에 에즈도 마치 어때? 그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쵸? 그것은 마치 배워야 하는 것 같답니다. 걷는 것을 all over again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스킬을 배우는 게 나오네 지금 벗 뒤쪽으로. 지금 얘도 아까 내가 설명한 이 리드 투랑 똑같거든.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거든.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얘 라이크 좋다 뭐 이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독해라는 것은 얘 전치사잖아. 해석 어떻게 해? 스킬을 타는 것과 같다. 라이크는 뭐뭐 같은이니까. 응? 얘 라이크 언제 나와? 두 가지 상황에서 쓰이잖아. 첫 번째는 언제 쓰여? 지금은 뭘로 쓰인 것 같아? 라이크가 비유죠 비유. 이걸 모르면은 이제 독해는 스킬을 타는 것 같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비유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비유 그걸 알아야지. 두 번째는 언제 나와? 서치해즈와 똑같이 예시 들어줄 때 나온다. 어? 그러니까 읽는 것이 마치 스킬을 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야. 잘 되어질 때 부사절이 2개 나오네. 분사 구가 2개 나오는 거나 전문가에 의해서 되어지잖아. 그러면은 both A and B죠. 독해와 스킬을 타는 것은 graceful, 우아하고 harmonious, 조화로운 활동이죠. 그쵸? 근데 초보자에 의해서 되어지면 2개는 이 얘들아 both가 지칭하는 건 뭐야? reading이랑 skiing 그 2개는 어때? awkward 해석 어색하고 frustrating 좌절감을 주고 느리잖아. 스킬을 타는 것은 배우는 것은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그쵸? 뭐뭐 중에 하나 one of 뒤에 복수명사 보이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스킬을 타는 것은 배우는 것은 one부터 해석하면 된다. 하나다. 뭐 중에 하나야? 더 most니까는 가장 embarrassing 당황스럽게 하는 경험들 중에 하나다. 되냐? 성인이 겪을 수 있는? 되냐? 어쨌든 성인은 그러니까 스킬을 배우는 게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경험이래. 성인은 걸을 수 있어 없어? 그쵸? has been walking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걸어왔거든. 그걸 내포하는 동사 시제다.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걷고 있거든. 긴 시간 동안. 이거 무슨 역할 한다고 했어? 세미콜론.
and나 but의 접속사 역할하고 그 부연 설명하는 것은 뭐야? 대시죠. 긴 짝대기. 이거 이화 핵심 문법 2페이지 메뉴에 나오거든요. 이거 구두점을 모르면 구조 파악이 안 돼. 구두점을 알아야 돼.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 100번 넘게 봤을 거거든. 세미콜론은 보통 and나 but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 역할이니까 다시 뭐가 나와 뒤에? 주어 나오잖아. 그걸 모르면 이상하지. 왜 문장 다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and나 번역한 하려고 세미콜론 이름까지 외워라. 세미콜론. 그는 안답니다. 여기서 그럼 he는 누구야? 어덜트잖아. 그럼 최소한 he가 이 어덜트인 걸 알면은 1번은 무조건 안 들어오겠구나. 2번은 무조건 고르면 안 되지. he라고 지칭되는 게 지금 네모칸 안에서 나왔으면 1, 2번은 무조건 고르면 안 되는 거지. 그는 안답니다. 그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있다. 또 세미콜론이니까 다시 그는 알죠. 어떻게 한 발을 둬야 되는지 어디 앞에? 다른 발 앞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걸 안다는 거야. 근데 그는 뭐 하게 돼? 걸을 수 있는데 슬립 발을 헛디디고 슬라이드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걸을 수 있다 나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내용 나오니까는 답을 3번. 단전. 하지만 그가 스킬을 신자마자 그는 배워야 하는 것 같은 거죠. 마치 걷는 것을 처음부터. 그러면서 그 걷는 것을 처음에 배울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나오잖아. 응? 발 헛디디고 넘어지고 first down 넘어지고 헤드 트러블 ing 나오네.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때? 일반적으로 마치 뭐처럼 보여?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 룩이 감각동사라고 많이 아는데 여기서 look like랑 같이 붙으면 뒤에 명사 형태 나온다. look like 명사 뭐뭐처럼 보이다. 응? feel like도 마찬가지고 feel like 명사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연 설명은 얘죠.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은 지금 얘다. 대쉬라고 읽어. 대쉬. 응? 부연 설명. (4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것은 독해와도 같답니다. 아마도 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지금도 계속해서 읽고 있잖아.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스타팅 얘 문장의 구성성분상 뭐야? 뒤에 쭉 해석하면 주어져. 왜냐면 동사가 다시 나오니까. 이게 딱 하다 엔드릴 사이로 사실 스타팅이랑 리딩이 병렬되나라고 의심할 수 있거든. 근데 뒤에 쭉 읽어보면 다시 동사가 한번 나오니까 얘는 동명사 주어인 거죠.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all over again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humiliating 뜻 창피한 것일 수 있다. 창피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 독해와 스키 타는 걸 비유하면서 뭔 말인지 되죠? 스키 타는 게 좀 배우는 게 창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뻔히 걷는 거를 아는데 스키를 신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좀 창피한 일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하나만 그 간단하게 보고 끝낼 거거든. 여기서 너네가 이 지문을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 거냐면 일단 이해는 둘째치고 문법적으로만 일단 보면은 실제로 너네가 이거 29번 문제로 풀 거란 말이지. 모의고사 14일 후나 수능장에서.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해석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눈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면 봐봐. 얘 선택지 1번에 들어간 문장에 첫 번째부터 봐야 돼. 무조건 여기만 보고 답을 맞추는 사람은 없거든. 일단 얘들아 첫 번째 줄을 해석 어떻게 하면 돼? ing니까 이것도 아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더 플러스 형용사가 대표동사 오른쪽에 있었잖아. 똑같아. ing도 대표동사 오른쪽에 있거든. 해석 뭐뭐 할
그때 뭐뭐 하는 데에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변화를 인식할 때 인식하는 데에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심지어 regard 무슨 동사야? 간주동사 또 나오는 거 알죠?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once가 지칭하는 건 뭘까? changes잖아. 응?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변화를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최근의 혁신이니까 인터넷 최고다. 최근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맞죠. 지금 복수명사니까 once로 받은 거잖아. 단수면 one으로 받으면 되거든. s 빼고.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봐. 그러니까 2번 문장의 주어는 뭐야? 2번 여기서 시작하면 되잖아. 주어는 뭐야? 동사는 is지. 근데 then 지금 나왔지. then 뒤쪽으로 어때? what 뒤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불완전해야 되니까 얘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 거다. 왜냐면 have는 수동 자동사잖아. 자동사 대표적인. 그러니까 뒤에 목적 없어도 되고 주어가 없는 거니까 얘 맞는 거죠. 발생한 것 돼? 선택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얘 품사 뭐야? 형용사죠. 형용사가 지금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뭐로 쓰면 안 돼? importantly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비동사의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선택지 4번에 누누이 말하지만 첫머리로 돌아오지. 주어 뭐야? things죠. 그 다음 동사는 그쵸? 왜냐면 by ing 나온 다음에 이거 지금 쉼표 2개 보여? 얘 삽입절이지. 되냐? 근데 동사를 찾으려고 했더니 동사가 없잖아. 동사에 ing 붙은 건 동사가 아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allowed로 바꿔줘야 돼. 뭔말 이거 틀린 사람은 좀 반성 많이 해야죠. 내가 그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고 이건 심지어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뭔 말인지 이해 돼? 밑에서 세 번째 줄은 우리 눈 감고도 할 수 있거든. 왜? 리드도 얘 allowed 동사야. 리드 A2 부동사. 있지 이거 대표 동사에. 그러니까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 네 allowed 동사 알아? 밑줄 동그라미 꼬부랑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암기 해야 되는 문제고. 뭔 말인지 이해 되냐?